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44번 보죠. 보통징수죠. 보통징수 확인합시다. 보통징수에는 가산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은 것. 자, 1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이게 바로 보통징수 사유죠, 여러분. 예. 이때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자, 이제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관청이 액션을 취하는 거죠. 2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분유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밑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요게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이죠. 언제까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다른 말로 보통징수 전까지. 그렇죠? 뭐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근데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아니죠. 네, 틀렸죠.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과하려면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죠. 그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개월이 지나가면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경감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고 1개월 이내 이항이면 하라 그 얘기죠. 3번 무신고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예, 답이 되죠. 3번 무신고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 20%죠. 과소신고는 10%, 부정한 방법은 40%, 차등과세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잊지 마세요. 차등과세. 4번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요거는 미납세액을 말하는 거죠. 미납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 그다음에 또는 부족한 세, 요거는 과소납부한 거죠. 그때는 만분의 3과 납부 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다. 맞는 말이죠. 5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밑줄 뭐죠? 사실상 취득은 했죠. 근데 뭘 안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중가산세 부과 조건이죠.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중가산세 부과 조건은 사실상 취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그때는 해당 산출세액이 몇 프로죠, 여러분? 80%죠. 근데 중과산세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규정이에요. 취득세에서 중과산세. 단 이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첫째,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닐 때.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중과산세는 등기 등록 대상일 때만 적용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무슨 취득일 때? 간주 취득일 때 적용 안 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에서 토지 가액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얘가 뭐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을 하였다. 자, 그럼 이때 중과산세 80% 때린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왜 틀렸어요? 얘는 무슨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이니까. 그러니까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럼 가산세 안 때리는 거죠? 아니야. 무신고 가산세 때려야 되는 거죠? 무신고 가산세 때려야지,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뭘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야 되는가? 20% 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중과산세는 안 때리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때려야지. 그 다음에 뭐 때려야 돼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 때려야 되겠죠? 납부 안 했을 테니까.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는 안 때리지만 중가산세는 안 때리지만 일반 가산세는 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특히 중가산세는 취득세에서 잘 나옵니다. 보통 징수를 물어볼 때는 여러분 중가산세가 거의 나옵니다. 꼭 체킹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브노트에 보시면 322쪽에 나와 있는 거죠. 예, 꼭 중가산세가 제일 중요해. 예. 자, 45번 20일의 기출문제네요. 네, 한번 보죠.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걸 물어봤죠. 자, 1번.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됐대요. 뭐예요, 여러분 이거?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그때는 사유 발생부터 며칠이네? 30일 이내. 그 산출세계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서 가산세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포함 그랬잖아, 포함. 뭔데? 제외.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 싶은 건 출전이 어떤 걸 가지고 장난치냐 그걸만 느끼시면 돼요. 아, 이렇게 장난치는구나. 가산세 제외를 슬쩍 뭐로 바꿔놓고 포함으로 고쳐놓고 여러분한테 장난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결론 틀린 말이죠. 가산세 포함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제외죠. 예. 2번 취득세 납세무자가 여봐. 중과세세 또 나오잖아. 하여튼. 취득세 납세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적용한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자, 중과세세 때려야 돼, 안 해요? 자, 요거는 옛날 규정이다 보니까 그래, 20일에. 그때는 등기를 하면은 이때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에 따라서 취득일에 등기는 했대. 예전에는 가능했죠. 왜? 예전에는 취득세를 안 내도 뭐를 하면은 등록세를 내면은 등기는 되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이 당시에는 취득일에 뭐 했다고요? 등기했을 때는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 하더라도 중과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옛날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등기한 이 말은. 자, 3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가액이 증가됐답니다. 무슨 취득이구나? 간주 취득이구나. 근데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답니다. 이때 취득세 중과세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아, 틀려? 맞죠. 왜? 간주 취득일 때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3번, 2번과 3번 결론 중과산세 갖고 물어본 거죠. 그죠? 예, 2번과 3번은 뭘 갖고 물어본 거다? 중과산세. 자, 4번. 다시 3번. 중과산세는 예, 결론 이거야. 지금 현행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뭐 했는데? 취득했는데. 사실상 취득을 했는데 뭐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에는 중과산세 때린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취득일 때는 간주 취득일 때 또는 등기 대상이 아닐 때 이때는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4번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를 했답니다. 그러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다. 역시 장난쳤죠? 맞아, 틀려? 틀렸죠? 그러면 4번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여러분? 네, 법정 신고 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와 뭐를 하고 납부를 했을 때 그때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아니라 뭐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거죠. 자, 5번 취득세 기한 후 신고는 취득세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죠. 기한 후 신고 자체는 언제까지? 보통 징수 전까지죠. 그래서 4번, 5번 묶으시고요. 4번, 5번은 뭘 물어본 거죠? 기한 후 신고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게 2000년도 시험 문제죠. 21회니까 2010년도네. 2010년도. 그래서 지방세법 전면 개편되기 전에 규정이다 보니까 이런 조금 지금과 맞지 않는 규정이 나왔는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이것만 가지고 좀 봐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죠. 46번. 자, 여러분 25회 작년 기출문제는 한 번쯤 눈 크게 뜨시고 눈 떠. 죄송합니다. 제가 뜨면 되죠? 저만 뜨면 돼요. 아씨. 그래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자, 작년 기출문제네요. 한번 신경 써보세요. 1번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나왔네.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 그때는 산출세계 100분의 50 그냥 맞으세요 하고 줬죠? 이게 왜? 그러면 안 돼? 이건 맞으라고 준 거야 출제원이. 100분의 50이 아니라 얼마 여러분? 100분의 80이잖아. 이렇게 쉬운 문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항상 모든 시험은요 난이도 조절 들어가요. 난이도에서 쉬운 거, 그죠? 난이도가 하급, 그 다음에 중급, 난이도가 상급이야. 그러면 최소한 하급과 중급이 여러분 70% 이상은 나옵니다. 70%에서 80%까지 나옵니다. 상위 20, 30%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버린다 하더라도 이것만 정확히 알면은 충분히 여러분 합격 점수 평균 맞고도 남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런 데다 신경을 쓰라는 얘기죠. 너무 예외적인 규정 이런 데 가서 집중하지 마시고 그거를 차라리 여기서 확실히 맞겠다는 것도 전략.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여러분. 민법도 그렇고 개론도 그렇고 공법도 그래. 항상 난이도 조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만 제대로 맞으면 여러분 충분히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이런 데에 가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문제 가서 집중하지 마시고 기본적이고 어떤 핵심적인 내용만 제대로 잡아놔도 충분히 여러분 합격할 수 있어요. 자신감 가지시고요. 아직은 남은 기간 많아요, 여러분. 8, 9, 10, 3개월이 남아있어 아직.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아유, 3개월이나 남았는데 여러분. 그죠? 자신감 가지시고요. 지금 점수 부족한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실전에만 쏘면 돼요. 자, 2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뭐 하려면? 등기하려는 경우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여봐. 3번. 등기 등록 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한 시장 군수에게 통보한다. 여러분 적으세요. 옆에다가. 훈시 규정입니다. 훈시 규정. 요런 거를 뭐라 그런다? 훈시 규정이랍니다. 훈시 규정은 뭐냐면요. 법률에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법률에서 납세 의무자한테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라 과세관청에 요구하는 규정이에요. 과세관청이. 이게 특징이에요. 훈시 규정은 법에서 납세 의무자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요구하는 규정이에요, 여러분?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규정이에요. 과세관청.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설사 이렇게 실전에서 제가 평소 강의할 때에 전혀 말씀도 드리지 않았던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부분이 나왔다. 답이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거는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실제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내내 강의하면서 단 한 번도 말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 못 보던 규정이 나왔다. 당황하지 마. 답이 될 가능성은 없어. 답이 될 만한 건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올해도 이런 문제 나오겠죠. 그러나 이런 훈시 규정은 절대 답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는 3번은 우리 납세분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등록 관서의 장이라고 그랬죠. 며칠 이내 하라. 다음 달 10일까지 하라. 안 하면 무효냐? 아니, 무효는 아니에요. 납세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이거는 법에서 과세관청이 준수할 걸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자, 이런 규정을 뭐라 한다 여러분? 훈시 규정, 실무 절차 규정이야. 실무 절차 규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전에서 이런 못 보던 문구 나왔다. 당황하지 마라. 4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다가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율 해서 무슨 방법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보통징수. 자, 5번 체킹해 주시고 5번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규정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자 위치 들어갑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 동그라미 법인입니다. 법인. 즉, 요 규정은 여러분 개인한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한테만 적용합니다. 왜 개인한테는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 개인은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장부를 기록해야 되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이행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이다 100분이 얼마 여러분? 10. 네, 10%입니다. 10%의 가산세 됩니다. 요걸 칠 때는 20%도 장난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는 첫째 주의하라. 개인한테 적용하지 않고 누구한테만 적용한다, 여러분? 법인. 법인이 장부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했다. 그러면 몇 프로에? 10%입니다. 요걸 칠 때는 20%도 고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은 뭐 여러분 한번 이것도 실제 기출문제하고 유사한데요. 한번 볼까요? 자, 취득세 신고기한과 관할 관청으로 다음 중 옳은 걸 물어봤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문제 지문에 힌트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지문에 뭐가 힌트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개인 간의 매매라는 게 힌트입니다. 그게 어쩌라고? 개인 간의 매매니까 어쩌라고? 계약상 잔금지를 왜 취득한 거라 봐라.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한 거라 봐라. 계약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거라 보라는 기준을 제시한 거죠. 여기서 문제 지문에. 그러면 계약상 잔금 지급을 잡고 그거와 뭐를 비교해서 여러분? 등기 접수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날이야? 빠른 날이야, 여러분.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신고 기한은 결국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사실상 잔금 지급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취득시를 결정할 때는 계약상으로 갈 거냐 사실상으로 갈 거냐 요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골라놓고 그 골라놓은 거를 뭐와 비교해서 등기일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날로 가면 되는가? 빠른 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기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지 외수 공판장이면 얼로 잡고 사실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로 보고 그날부터 며칠이네? 60일 이내. 그리고 그거와 뭐를 비교해서 등기를 비교해서 빠른 날. 아니다. 개인 간의 매매다. 그럼 뭘 잡고? 계약상 잔금 지급을 잡고. 그죠? 1호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리고 그거와 뭐를 비교해서 등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신고기하니까 일단은 먼저 이 잔금 지급일 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또 60일 이내가 신고 기한이 되지만 그 전에 먼저 뭘 했으니까 등기를 했으니까 60일 따지고 안 따지고 안 따지고 그냥 등기일이 바로 뭐가 되는가? 신고 기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5월 20일. 아니죠. 맞죠? 예. 그래서 60일을 따지기 전에 신고 기한은 60일이죠, 여러분. 요거는 뭐고, 여러분? 취득 시기. 요거는 무슨 날이고, 여러분? 취득일. 그리고 신고 기한은 요거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죠? 근데 그 전에 뭘 한다면? 등기를 한다면 그때는 60일까지 가고 안 가고? 안 가고. 그러면 오늘이 잔금 지급이야. 그럼 오늘 잔금 지급은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라는 얘기야? 오늘로부터 60일에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내일 당장 뭐 한대? 등기한대. 그럼 내일 등기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바로 등기 전까지가 바로 신고 기한이 되는 거고. 자, 이때 납세지. 납세지는 어디가 되는 거야, 여러분? 소재지야, 주소지야?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예외 이시 없이 무조건 뭘 했어요, 여러분? 소재지죠. 그러니까 1, 2, 3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2015년 5월 20일 딱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냥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이 이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정확히 따지면 소재지, 관할. 자, 세무서장을 찍어버리면 일 나는가? 세무서장 뭐야? 국세죠. 지방세잖아. 그래서 누구야 한다? 시장, 군수.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사항.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죠, 여러분? 도지사 또는 특광시장이죠. 근데 도지사가 안 나고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시장, 군수.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이죠. 징수위임 규정. 자, 여러분 서브노트 잠깐 좀 볼게요. 322조. 서브노트 좀 잠깐 봐주세요. 322조. 매니, 원칙, 신고 및 납부의 신고 납부 여러분 1번, 2번 봐보세요. 1번, 2번. 취득세를 뭐 하고자 하는 자? 신고하고자 하는 자. 그 밑에 2번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 어디야 여러분? 물건 소재지죠. 그리고 관할 누구라고 하셨어? 시장 군수한테 신고하라 했죠. 옆에다 적어서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이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과세권자를 물어볼 때는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고 실제 취득세 신고할 때는 도지사한테까지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시장한테 하라 그 얘기죠. 그럼 우리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다 봅시다. 자, 그럼 이때 시험에 이렇게 했어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돼.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서울특별시장이야. 그러면 특별시장한테 신고하러 가야 되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 시청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지 말고 그냥 누구한테 하라? 구청장한테 뭐 하라? 신고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세법상의 과세권자를 물어볼 때와 부가징수의 신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할 때는 징수위임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원구청장한테 신고하면 얘가 일로 보내준다 그 얘기야.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 그래서 항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 때는 징수위임 규정을 적용합니다. 여기는 별로 안 문 것 같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경상남도 거제시입니다. 거제시 맞나? 거제구냐? 거제시야? 시 맞죠? 거제시. 한때 제가 여기서 놀던 사람입니다. 예, 여기 거제도 가면은 대우 옥포조선소.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 또 포로 수용소 뭐 있어갖고 좋습니다. 하여튼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럼 지방세법상 과세권자는 누구예요? 경상남도 도지사가 과세권자죠? 그러면 경상남도 도지사한테 취득세 신고해야 돼. 그러면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어디까지 와야 되는지 아세요? 창원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창원. 도청이 창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제에서 충무, 통영을 거쳐서 고성 지나서 마산 지나서 창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제 바운드리입니다. 20대 한참 놀던 때가 여기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창원에서 해갖고 여기가 다 예하 관할 대대다 보니까 다 제 관할구에서 놀던 애들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려니까 너무나 멀어. 취득세 내는 것도 짜증나는데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럼 2시간 이상 걸릴걸 지금? 아무리 뭐 짧아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 말고 누구한테 하라? 시장한테 신고하라. 그럼 얘가 일로 보내줄 테다. 그 얘기다. 이해하시겠죠? 징수위임 규정이 뭔지? 예,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뭐 요런 47번 나오면 그냥 거의 뭐 주워 먹는 문제죠. 자, 48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세법의 진정한 문제죠. 저는 세법은 계산 문제다. 가끔가다 개인적으로 와서 교수님이 계산 문제 다 풀어야 돼요. 몇 문제나 나와요? 한 문제. 한 문제 나와요. 많으면 2문제. 그러니까 나는 계산까지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돼.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면은 여러분이 해야죠. 그래서 한번 보죠. 근데 실제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48번.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세요. 계산 문제가 나왔어. 못 보던가. 내가 자신이 없어. 내가 딱 보면 알잖아, 여러분.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뭐 할 줄도 알아요? 버릴 줄도 알아야 돼, 여러분. 근데 무조건 버리는 건 아니야. 문제는 보고 판단해야 돼. 계산이네. 또 버리고. 또 나왔네. 버리고. 그래서 작년에 피본 게 바로 뭐였어요? 학계론이었죠. 계속 계산. 또 나왔네. 또 나왔네. 그게 몇 문제 나왔어요, 작년에? 그렇게 나왔죠. 그거 계산 다 버린 사람 끝난 거죠, 뭐. 계산은 무조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취득세와 그 부가세 신고 납부세액으로 오른 것은 정말 계산기 한번 쓰는 거 여러분한테 설명드려야 될 텐데. 자, 여러분 혹시 계산기 한번 잠깐 누가 있나요?
뭐, 자, 제가 기본 기능 말씀드릴게요. 아, 이제 안 보이네. 여기 보시면은 계산기 한번 있습니다. 여기 디지털 10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뭐예요? 12자리까지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계산기가 없으신 분은 계산기를 하나 사시는데 요걸 우리는 소위 말해 이제 쌀집 계산기를 합니다. 쌀집 계산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메모리가 안 되죠. 메모리가 되는 계산기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FC다 보니까 전용 FC 캘큘레이터라 해갖고 재무 계산용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CFP 할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NPV, IR, 현가계수, 내가계수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래 흐름에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 불특정 금액을 현가로 계산하면 이거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학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재무계산용 이런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싸게 사면 8, 90만 원, 비싸면 보통 수익 가격은 100만 원 정도인데 자, 그런 건 못 쓰죠. 또 FC 200 정도 해갖고 그냥 간단한 재무계산용. 그래서 하여튼 메모리가 되는 거는 못 씁니다. 메모리가 되는 거.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는 뭐라 하냐면 쌀집 계산기랍니다. 그러면 쌀집 계산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여러분? 아예 안 두들겨 보죠. 쌀집 계산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안 됩니까? 연산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산기는 메모리 이거 가로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가로만 집어넣으면 계산 순서가 다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연산이 계속 가능해. 일반 재무계산용, 일반 공학용 이런 거는 다. 근데 이런 거는 이게 전혀 안 되죠. 연산이 안 되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연산이 나온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은 하나 계산하고 적고, 하나 계산하고 적고, 그리고 하나 계산하고 적고, 더하고, 때리고, 마이너스 하고 그 과정에서 실수해버리는 거죠. 이게 연산의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있으신 분은 어쩔 수 없고요. 최소 여러분 이왕 시험 보실 거라면 자릿수 좀 많은 거 사세요. 7자리, 디지털 7자리. 이거 계산 못합니다. 7자리면. 소수점 나오면 2, 3개밖에 못해. 3개, 4개 정도밖에. 그래서 가능하면 숫자가 많은 걸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절사. 예. 절상, 절하는 게 여기 F 있죠? 5분의 4. 뭐, 이거 커트, 절사하는 거. 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 조건에서 소수점 2자리에서 절상하시오. 조건이 제시가 되면 이걸 갖고 건드려야 되는 거야. 학교를 할 때 이런 얘기 안 해주나?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서 못 써먹는 거죠. 문제 조건을 보셔야 되죠.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소수점이 나면 출전이 소수점 2자리에서 절상하시오, 절하시오, 이게 까먹었네. 반올림하시오. 뭐 그런 게 조건이 나오면 이걸 갖고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뭔지 아세요? 여기 자릿수 나와 있죠?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요거는 이제 텍스, 요거는 세금 계산까지 들어가 있네요. 뭐 상관없고. 자, 여기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게 이제 뭐죠? 여기, 요걸 잘 보셔야 되죠? MRC, M-, M+,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연산 써야 됩니다. M+가 뭐죠, 여러분? 메모리 장체 더하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계산한 값을 더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4 곱하기 2. 그러면 엔터 때렸죠? 그럼 뭐 나왔어? 8 나왔죠? 요거를 메모리 플러스 하면은 메모리 장치에 8이 딱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3 해서 얼마죠, 여러분? 6. 이거를 빼라. 그러면 2, 3은 6 해서 6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러면 메모리에서 여기 얘말 C가 있고, 그러면 얘말은 뭐냐? 메모리 리멤버. 그러니까 기억값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8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MC 요거를 바로 메모리 클리어. 그래서 이미 여기 8값 저장되어 있는 걸 뭐 해버린가? 지워버리는 겁니다. 다음 계산할 때는. 이해하시겠어요? 야, 이 새끼 그게 더 어렵다. 아니야,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 연산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야, 나는 쓸래.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연습을 안 하니까 지금 어려워 보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또 메모리 마이너스 있으면 이런 거 끄집어내면 되죠. 그래서 연산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쓸 수 있는 게 메모리, 예말, 메모리 리멤버, 메모리 클리어, 메모리 플러스, 메모리 마이너스 요거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연산하시는 겁니다. 이상하다. 다른 데서는 좋아하는데 이거는 죽여라.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실전 계산 뭐 있으면 시간이 되면은 한번 해봐야만 되는데 하여튼 시간 날 때 한번 좀 보고요. 나중에 우리 세법 계산 문제 풀 때 한번 뭐 하기로 하고. 자, 좋습니다. 48번.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는 꼭 갖고 가셔야 되죠. 고사장에. 예. 가죠. 다음 자료한 취득세와 그 부가세 신고 납부세로 오는 것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밑줄 개인 간의 매매입니다. 이 말을 왜 했는지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니까 어떡하라고?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취득의 유형은 두 군데 영향을 미치죠. 취득의 유형은 두 군데 영향을 미쳐. 어디와? 취득 시기와 어디에? 과표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국지외수 공판장. 국지외수 공판장은 언제 취득한 걸 보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과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뭘 받았어요? 검증. 언제 취득한 걸로 봐야 돼요? 사실상 잔금 지급이랴, 계약상 잔금 지급이랴? 계약상이야. 과표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그 다음에 이 외의 유상 취득 어디로 가요,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죠. 과표는 어디로 가죠? 신고한 가액이죠. 그럼 얘는 항상 가는 순간 뭐와 비교 대상이 돼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 대상이 돼서 둘 중에 무슨 금액? 큰 금액이 과표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48번에 뭐라 해서 여러분? 개인 간 매매. 그죠? 그러면 개인 간 매매니까 지금 취득시는 나왔으니까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으니까 이건 따질 필요는 없지만 과표는 뭘로 하라는 얘기 여러분? 신고한 가격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곧바로 뭐와 비교 대상이 돼? 시가표현. 그래서 바로 밑에 뭐가 됐어요, 여러분? 시가표현이 나왔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과표가 되는 거죠? 어떤 금액이 과표되는 거야? 큰 금액. 그래서 과표가 바로 5억 원이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뭘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율. 세율은 취득의 유형에 따라 다르죠? 매매고 토지네요. 그러면 표준세율 유상승계 취득이 몇 프로였죠, 여러분? 4% 때리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5억 원의 4%가 4, 5, 20 얼마?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 자리를 못 잡겠다. 그럼 보기짐을 보세요. 그럼 다 1천만 원 단위 끊어져 버렸죠? 이것도 요령이야. 아, 이게 2천만 원인지 2억인지 200만 원 헷갈려. 그럼 보기짐을 보라고. 그러면 자릿수 갖고는 출전이 장난 안 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2천만 원, 2억 원, 200만 원 이렇게 보기짐을 안 깐다고. 그러니까 자릿수를 순간에 헷갈리면 보기짐을 보시면 자릿수는 주어질 거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자, 산출세액 2천만 원. 그럼 답은 몇 번? 4번과 5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 조건을 보니까 뭐라 하세요, 여러분?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50% 감면 대상을 가정을 했죠. 조건이 더 붙었네.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0% 감면 대상이니까 감면세 빼야 되겠죠. 몇 프로? 산출세액이 50% 빼란 얘기죠. 그러면 요 2천만 원에서 50%가 얼마? 1천만 원을 빼란 얘기죠. 그러면 내가 내야 할 납부할 세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1천만 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1천만 원이 몇 개야? 3개. 2천만 원이 몇 개야? 2개. 자, 지금부터 천기 누설 들어갑니다. 계산 문제 나왔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무조건 찍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답이 보기 지문이 나오는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봐, 천둥 치잖아, 천기 누설 한다니까. 하지 마, 안 해, 얘기 안 해. 나 오늘 집에 가야 돼.
자, 여러분. 계산 문제 나왔어. 나 모르겠어. 48번. 자, 봐. 그러면 찍어야 돼. 그러면 찍을 때 요령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 몇 개 나왔죠, 여러분? 3개. 2,000만 원짜리. 그러면요, 여러분. 많이 나온 게 그 문제 조건을 충족한 겁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1,000만 원짜리 3개, 2,000만 원짜리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답은 1,000만 원이 될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그러면 1,000만 원짜리 3개죠. 그 다음에 농특세 봐보세요. 250만 원짜리 몇 개요? 2개. 그러면 100만 원, 50만 원. 그럼 250만 원의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아, 답이 구성상 그렇게 나와요, 실제. 그러면 게임은 끝나버린 거죠. 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천기누설입니다. 왜냐면요. 출전이 이거를 만드는 거에서 답을 만들죠. 답을 만들면서 여러분이 실수할 가능성을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50% 안 한 거. 그러면 50% 안 한 게 2,000만짜리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출전의 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답이 똑같은 게 여러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건 모를 때 얘기해, 여러분. 딱 봤는데 다 모르겠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르래. 그러면 항상 고를 때는 그중에서 어떤 거? 많은 걸 골라가다 보면 여러분 답이 그냥 딱 나와버립니다. 공통점 느끼는 게. 제가 뭐 얘기했는지 알아두셨죠? 단 이건 모를 때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나오는 족족 네가 이렇게 하라면서 계산 문제 이렇게 놓고 나중에 시험 끝나네 게시판에다가 이 스키야 네 말 들었더니 계산 문제 다 틀렸다 이 스키야.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모를 때. 자, 보세요. 그러면 결론. 1,000만 원짜리 3개, 2,000만 원짜리 2개 나왔죠? 결론 우리 얼마짜리야? 1,000만 원짜리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정식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나왔죠? 농특세 계산 나왔죠? 농어촌 특별세 계산 나왔죠? 자, 농특세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무조건 과표에다가 뭘 곱하라? 세율. 이때 취득세 세율 몇 프로? 2%. 요거는 상수다. 변함이 없는 숫자다. 확정된 숫자야. 그러면 요거를 과표에다 2% 곱한 건 종전 취득세를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종전 취득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10%가 바로 농특세입니다. 자, 그럼 요 조건에 따라서 과표 얼마? 5억 원에 대해서 자, 몇 프로? 여기는 표준세는 몇 프로였지만 4%지만 4%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상수 몇 프로? 2%. 요거에 대해서 몇 프로? 10%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 5억 원에 2%가 얼마고? 1,000만 원. 1,000만 10%가 얼마? 1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만 원. 그죠? 아니 여기 있으니까 요거 하나 더 해야죠. 일단 조금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갑시다.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는 얼마? 5억 원에 대해서 5억 원에서 자, 표준세를 몇 프로 나왔죠, 여러분? 4%. 이 중에서 몇 프로는 2%는 어디로 갔으니까 농특세를 해서 빼야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가 되는 거죠. 그러면 5억 원에서 4%에서 2%를 빼니까 몇 프로고? 2%.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종전 취득세 2%에다 종전 등록세 2% 앞에서 4%가 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5억 원에서 몇 프로? 2%.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몇 프로? 20%.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실수하는 게 이제 이거죠. 뭘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요 감면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 얼마? 200만 원인가요? 맞죠? 감면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 한 번 더 뭐를 내야 돼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로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농특세가 얼마 나와야 되는가? 300만 나와야 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아,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를 해는 게 하나 있네요. 여기에서 지금 감면세기 몇 프로 감면받았으니까? 50% 받으니까 여기다가 한 번 더 1-50% 해줘야 됩니다. 1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도 1-50%를 해줘야 돼요. 왜? 뭘 받았으니까? 감면을 받았으니까. 자, 헷갈리면 이렇게 해봅시다. 자,
아이고, 이걸 주면 안 되지. 납부세액이 얼마 나왔죠, 여러분? 1,000만 원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가 뭐였던 거다, 여러분? 합쳐진 거죠.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가 어떻게 된 거다고? 합쳐진 거. 그럼 과표 얼마? 5억 원. 5억 원. 종전 취득세 몇 프로? 2%. 종전 등록세 몇 프로? 2%. 요게 합쳐져서 지금 몇 프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4%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억 원의 2%, 종전의 취득세는 5억 원의 2%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여기다 몇 프로 감면받았죠? 50% 감면받았죠? 그럼 얼마? 500만 원. 그래서 취득세를 내야 될 금액은 얼마라는 거야? 500만 원 되는 거죠. 요거는 이해되세요? 요 4%가 종전의 취득세 2%와 종전의 등록세 2%가 합쳐진 거다고. 그러면 5억 원에 2% 곱해서 얼마 나고? 1,000만 원. 여기서 몇 프로 감면받으라고? 50% 감면받으라고. 그러면 얼마? 500을 빼니까 종전 취득세는 얼마 여러분? 500만 원. 그러면 종전 취득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10%. 우리 아까 농특세 몇 프로 했어요, 여러분? 10%죠. 농어촌 특별세율은. 어? 예. 그래서 10% 곱하면 얼마? 50만 원이 바로 종전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리고 등록세 보죠. 등록세가 똑같죠. 그러면 그대로 얼마? 1,000만 원. 그리고 얼마 감면받고? 50% 감면받고. 따라서 종전 등록세 얼마? 500만 원.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몇 프로 여러분? 20%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로서 얼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이 나오죠. 100만 원. 500만 원 20%가 얼마? 1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서 감면을 받았죠. 감면세기 때문에 무조건 몇 프로를? 20%를 농특세를 간다 그랬죠. 그러면 감면세기 몇 프로죠, 여러분? 합하니까 얼마? 1,000만 원 감면받은 거죠. 하여튼 감면세기 나면 무조건 20% 올려보낸다? 농어촌 특별세죠. 그러면 이거 20%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가? 200만 원이 농어촌 특별세죠. 그러면 결론, 농특세는 여기 감면세액의 20%는 얼마? 200만 원. 그 다음에 종전 취득세에 대해서 얼마? 50만 원. 그러면 합하면 얼마? 250만 원 맞죠? 예. 농특세 250만 원 되고 지방교육세 얼마? 100만 원. 그러면 결론, 요걸 합한 금액 얼마? 1,000만 원에다가 250가 그 다음에 얼마? 지방교육세 100만 원. 그러면 답은 몇 번 되네요? 2번. 에이씨, 그냥 버릴래. 그래서 우리 아까 요거일 때는 납부세액일 때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취득세 1,000만 원 곱하기 2%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뭐를 했어야 되는데 감면 요거인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요거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틀린 거고. 헷갈릴 때는 이렇게 분할해서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실제 요 문제가 2015년가 아니죠. 2000 추가 시험에 못 낸 거 언제죠? 15회 때 15회 추가 시험에 요 사례를 제시해 놓고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그 부가세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 하고 합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8번. 에이, 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찍자. 어떻게 찍어? 1,000만 원짜리 3개, 2,000만 원짜리 2개, 1,000만 원짜리. 2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250만 원, 250. 그러면 답은 자동으로 얼마 되네? 202번이 돼버리죠. 지방교세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3개, 200만 원 2개, 100만 원. 그게 더 낫네? 괜히 하다가 실수하느니. 그래서 요걸 한번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9번 볼게요. 그래서 특히 감면이 나오면은 요 감면세율 여기 우리 여러분 거기 책에 있네. 87쪽.
우측에 간면이 나오면은 반드시 밑줄 1 가로로 간면율 있죠, 여러분? 그걸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그것도 지금 저도 방금 계산하면서 그걸 빼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시험에 떨어진지 알겠죠? 네, 제가 시험에 떨어진 이유는 이유입니다. 저도 벌렁벌렁 돼갖고 가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세법은 다 계산 문제야. 50%가. 그러다 보니까 순간 실수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49번 볼게요. 그래서 48번 같은 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풀 거냐, 말 거냐. 예. 그래서 나는 풀겠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풀어보시고 요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분할해서 구분해서 계산해 본도 괜찮고. 자,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7회. 몇 대? 7회? 예. 옳은 걸 물어봤죠?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범위에 따라서 공시지가인다. 자,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왜 틀렸냐면 취득세 과세표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범위에 따른 공시지가 밑줄. 이거는 어디서 나올 때죠, 여러분? 토지의 시가 표준액을 얘기하는 거죠. 토지 시가 표준액은 뭘 한다, 여러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된 가액. 이때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은 뭐예요,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죠. 그래서 틀린 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는 토지의 시가 표준액을 구할 때 얘기지 과표는 아니죠. 취득세 과세표는 뭐예요, 여러분? 취득 당시의 가액, 원칙, 신고한 가액, 예외, 시가 표준액,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 셋 중에 하나 골라야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 2번, 취득세 표준세는 몇 프로다? 2%다. 자, 이거 맞는 걸로 해석해야 돼요? 틀린 걸로 해석하셔야 돼요? 틀렸죠. 왜 틀렸냐면은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다 보니까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매매일 때는 취득 유형을 제시하면 표준세를 잡으면 되는 거고. 이게 옛날 문제라고 그래요. 3번, 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실, 고급 자동차, 골프 영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중과된다. 별걸 5선주? 맞아요? 틀렸죠. 뭐가 틀렸죠, 여러분? 고급 자동차만 틀렸죠? 아니야. 골프 회원권도 틀렸잖아. 그래서 고급 자동차는 취득세 사치성 재산이 아니야? 아니죠?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도 취득세 사치성 재산이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별골 5선주 할 때 꼴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을 말하는 거지.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을 말하는 거, 이게 중과 대상이지. 골프 회원권 자체가 중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얘는 중과 대상 아닙니다. 별골 5선주 할 때 꼴은 뭐를 말하는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인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리고 뭐죠, 여러분? 임목이 바로 중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3번도 틀렸죠. 첫째, 고급 자동차 아니죠. 골프 회원권도 중과세 대상이 아니죠. 자, 4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칙 맞는 말이죠.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네요. 5번. 취득세를 신고 기한 내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납부하지 않았답니다. 납부. 여러분 신고만 하고 납부는 안 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내가 오늘 당장 취득세 내야 되는 돈은 없어. 그래도 뭐는 하면 돼?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럼 신고를 하면 뭐는 안 때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안 때려. 그 대신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고는 신고, 납부는 납부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5번 취득세를 신고했네 뭘 하지 않았다? 납부하지 않았다. 그때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 징수한다. 뭔 소리야? 납부 기한 내 신고 기한 내 납부를 안 했으니까 이번에 뭐가 적용되는 거야,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가야 되죠. 납부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납부를 안 했으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죠. 그럼 납부 불성실 가산세니까 만분의 3에다가 납부 지연 일수 곱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종합 문제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종합 문제 별표 3개짜리입니다. 여러분 종합 문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예.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몇 번 보냐면 52번 좀 잠깐 보죠. 5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은 22의 기출문제죠. 1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 법인이 아닌 자 밑줄 누구죠? 개인. 이 건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한답니다. 그중 취득가격중 100분의 82 법인 장부로 입증될 때는 그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합산한 취득을 갚으려 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왜 틀렸죠? 첫째, 법인이 아닌 자, 일단 개인은 맞죠? 예, 취득가격중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90이죠. 여러분 거둬주세요. 참조. 서브노트 315조. 잠깐 요거 볼게요. 얘가 가끔가다 시험에 시험에 나오네요. 315쪽 보시면요. 315쪽. 자, 맨 위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자,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특례 있죠, 여러분? 예,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같이 봐요. 적용 요건. 건축물을 뭐 한다, 여러분? 건축 또는 대수선. 이 두 가지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 장부에 입증되는 가격이 100분의 90을 뭐 할 때? 초과. 즉 법에서는 100분의 90을 넘는 그랬었는데 그 넘는이 90%니까 90% 초과죠. 근데 우리 아까 문제는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 80%.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엔드 밑줄 법인이 아닌 자의 한정. 요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적용한다? 개인. 이럴 때는 이 적용 요건 충족하면 그때 이 과세 표준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 재작년에 개정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52번 보겠습니다. 문제 52번. 1번 맞아서 틀렸어? 틀렸어. 두 군데에서 틀렸어요. 결론.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첫째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90입니다. 그 다음에 100분의 90이라 하더라도 첫째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 밑줄 하나 요게 우리 서브노트의 1번이죠. 그다음에 다시 계산서로 증명되는 금액 2번 적으시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3번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주택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중도 매각함으로써 손실 발생했다. 그럼 이것도 과표 어떻게 하라? 더하라.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에 따르면 1번과 2번과 3번을 더한 것을 과표로 한다는 거 봐주시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을 뭐 했답니까, 여러분? 개수입니다. 개수.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자, 그런데 밑줄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됐답니까? 증가했답니다. 그러면 그때는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마저 틀렸죠. 간주 취득은 무조건 무슨 가액이에요,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죠. 그 가액에 대해서 면적이 증가됐으니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 원시취득세율 2.8%죠. 자, 조건 바꿉니다.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없다면 과표는 증가한 가액에다 세율이 바뀌는 거죠. 특례세율 2%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 여러분? 건축물 면적의 증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죠. 자, 3번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권을 사실상 취득했답니다. 근데 신고를 하고 매각했답니다.
그럼 당연히 취득세 중과산세 적용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죠. 아니 봐요. 중과세제 조건은 뭐랬어요, 여러분? 사실상을 취득했는데 뭐를 안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는 신고를 했다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중과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죠. 자, 그래서 4번, 3번도 틀렸고 4번 맞는 말이죠. 예,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3번이 맞는 말이네. 예. 5번, 4번 법인 장부로 토지의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어떻게 된대? 입증된대. 그러면 그때 과표는 지목 변경 전 후의 시가편액의 차이를 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왜 틀렸어요? 지목의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됐다 그랬죠. 그때는 무조건 뭐야? 그 비용이죠. 참조 적으세요. 참조. 315쪽. 315쪽. 자, 315쪽 잠깐 보겠습니다. 양가로 6번에 토지 지목 변경. 시험에 잘 나오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토지 지목이 변경이 있게 되면 원칙.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기준에서 밑줄 지목 변경은 시가편액에서 지목 변경 중 시가편액을 뭐한 금액? 뺀 금액이죠.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어떻게 되면 증명되는 그때는 시가편액과 관계 이시 없이 그 비용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52번 4번은 틀렸다. 왜 틀렸다?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어떻게 되니까? 입증되니까. 이때는 시가편액의 차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다? 그 비용 자체죠. 5번 법령이 정하는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임시 건축물을 이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자, 임시 건축물은 존속 기간이 1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맞죠. 그런데 그게 무슨 대상이면 중과세율 대상이면 밑줄 어디 중과세율 대상이 나왔어? 고급 주택이죠. 고급 주택이 중과세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고급 주택이 왜 나왔어요? 중과세 대상이니까 비과세 뭐야? 배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나머지 다음 53번, 54번 심한 문제는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셔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심한 문제 몇 개 풀고 등록 면허세 넘어가도록 하죠.